마이애미 대 보스턴. 요즘에 마이애미가 최근 5경기 동안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연패 행진 받고 있다가 세크라멘토한테 연패를 끄는 이후로 최근 5경기 4승 1패거든요. 뭐 클리퍼스 같은 팀한테 진 거는 아무래도 이건 좀 체급차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4승 1패로 나름대로 회복세에 있다. 결장 선수들도 이제 다 복귀를 하고 전반적으로 풀라인업이에요, 양팀 다. 보스턴도 이번에 제가 맨날 보스턴이 벤치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프링어랑 틸먼 데려온 건 저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어도 아주 훌륭한 앞선 수비수고 틸먼도 이 친구도 언더사이드 센터지만은 지금 뭐 상대인 아데바요, 마이애미의 엄청난 초장신 센터라든지 그런 빅 윙들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틸먼이 본인의 이런 강력한 수비력을 과시하기에 좋은 상태라고 생각도 하고 일단은 양팀 다 풀라인업이고 마이애미의 최근 기세가 좋다. 특히나 수비 쪽에서 그게 두드러진다. 물론 상대들이 세크라멘토, 워싱턴, 클파, 올랭, 샌안토니오, 특히나 세난토니오네. 그냥 클리퍼스 같은 팀 말고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마이애미를 압박할 만한 그런 팀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득점이 최근 5경기 동안 득점은 23등 수준인데 실점이 전체 1위. 수비를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은 되는데 저는 조금 약한 상대를 만났다는 것도 생각이 되고 클리퍼스한테도 8점 차로 패배는 했지만은 103점 정도 양팀 다 좀 느린 템포로 경기를 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보스턴도 최근 7경기 동안 5승 2패 전부 다 홈이었어요. 보스턴이 이 기간 동안 클리퍼스랑 레이커스한테 홈에서 패배를 했는데 일단은 본인들의 좀 압도적인 홈 성적 TD 가든에서의 압도적인 성적이 약간 흠이 갔다. 그리고 이제는 원정을 좀 시작을 하는데 그 7경기 동안 홈에서의 7연전 동안 보스턴이 딱히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얘네의 강점이 3점 같은 것도 좀 줄어들었고 수비도 좋은 이런 야투 방어율에 비해서 실점이 많았어요. 이거는 조금 보스턴이 좀 다른 요인들로 실점을 많이 했다는 건데 뭐 템포가 빠르다거나 기회를 많이 줬다거나 제가 여기 오른쪽이랑 왼쪽 아래에 이거 막 그런 사항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제 새해 2024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부터 한 40경기, 50경기 정도 누적이 됐잖아요. 지금 그냥 누적이었는데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이거를 전부 2024년 기준, 그러니까 최근 20경기 정도 기준으로 새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 수정을 했는데 눈에 들어온 거는 뭐 별로 많지는 않아. 보스턴 여전히 좋은 수비팀에다가 디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고 3점 의존도 심하고 거의 다 거기서 거긴데 눈에 들어온 거는 보스턴이 상대의 야투를 45% 정도로 잘 막고는 있다. 야투 억제는 좋아요. 3점 슛도 리그에서 가장 잘 틀어 막고 인사이드도 7등 정도로 잘 틀어 막는데 얘네가 상대팀한테 야투 기회를 30등 리그에서 가장 많이 상대팀한테 야투 기회를 주는 팀이 보스턴이다. 요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마이애미는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3번째로 적은 팀이다. 제가 여기 적어놨다시피 마이애미는 페이스도 상당히 느린 팀이고 좀 이런 뭐랄까 서로 간의 트랜지션 오펜스보다는 정돈된 상태에서의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다면은 좀 느린 템포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그러자니 보스턴이 점수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마이애미도 좀 약한 팀들을 상대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저는 이거 보스턴의 승 쪽에다가 227.5는 오바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보스턴 승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언더오버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승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네요. 양팀 다 풀라인업이라면 어디까지나 물론 마이애미가 이제 스포에스트라 감독 마이애미의 1옵션은 버틀러가 아니라 스포에스트라 감독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양팀에 좀 체급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마이애미가 막 이런 플레이오프라든지 그런 단판 승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팀이긴 한데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그래도 보스턴 쪽을 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요즘에 보스턴이 보니까 또 경기당 득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제가 오바를 보는 것도 이게 보스턴 때문에 보는 거지 마이애미 때문에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스턴의 승 쪽 보고 있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으로 좀 이렇게 선택해보도록 하고요. 5.5 핸디가 참 무섭기는 하네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 세크라멘토. 자, 어제 오클이 경기를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사실 트레이드로 얻어간 게 없다. 지금도 헤이워드가 결장이잖아요. 헤이워드가 샬럿에서 이적은 했지만은 이게 당장의 전력 보강보다는 내년을 위한 영입. 헤이워드의 셀러리가 비면은 그만큼 빈 셀러리만큼 오클라호마가 슈퍼스타 영입에 투자를 하겠다. 지금도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센데 여기다가
상당히 비싼 선수들, 올스타급 레벨 혹은 뭐 NBA에서 손꼽히는 레벨의 슈퍼스타를 데려오면 더 강해지겠죠. 그런 영입을 위한 발판 같은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반대급부로 뭐 2라운드 픽이라든지 벤치 포인트 가드 미치치 이런 친구도 내줬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지금 당장에 헤이워드를 데려오긴 했으나 전력은 다운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제 또 오클라호마가 그 비스맥 비욘보 리바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당장 이제 내일 비욘보가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제가 맨날 오클라호마의 약점은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이는 거다, 그런 거를 조금나마 해소해줄 수 있는 선수기는 해요, 비욘보가. 근데 당장 내일 뛸지는 모르겠고, 어제도 오클이 댈러스한테 개 찢겼었죠. 그리고 뭐 세크라멘토는 제가 그 이제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요즘에 좋아졌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막 1월 막바지부터 1월 막바지부터 한 10경기 동안, 그러니까 2월 초까지 2월 초까지 세크가 되게 잘했어요. 팍스랑 사보니스 뭐 맨날 잘한다, 사보니스가 이제는 올 시즌 NBA 트리플 더블 순위를 요키치보다 앞지를 만큼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케빈 허더의 이런 야투 부활, 해리슨 반주도 야투 부활, 키건 머레이는 늘 잘했었고, 뭐 여기다가 그 밖에 뭐 몽크라든지 트레이 라이스 이런 친구도 다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 세크라멘토가 2월달 들어서는 2월달 극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에 한 두세 경기 정도 좀 약간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세크라멘토가. 그게 조금 걱정인데, 어쨌든 양팀 다 그렇게 아주 막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팀들끼리 붙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클라호마가 일단 내일 백투백이에요. 올 시즌 오클은 백투백일 때 성적이 괜찮았다. 백투백 8경기 동안 5승 3패, 기록상으로는 별론데 그래도 득점 127.8점, 야투율 같은 거 54%로 훌륭하고, 상대팀한테는 111.3점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이건 뭐 오클라호마가 전반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백투백 같은 것도 크게 걱정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오클라호마가 요즘에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로 홈그레인이 많이 지쳤다, 그런 것들 얘기 들었었죠. 어제도 홈그레인이 나름대로 고생 좀 했는데, 내일은 또 사보니스 같은 애들 버티고 있다 보니까 뭐 인사이드에서 뭔가 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즘에 또 홈그레인도 어제도 그렇고 야투가 많이 말을 안 듣거든요. 일단은 양팀 다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붙기는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거, 세크라멘토가 오클라호마한테 8연승을 달리고 있다, 맞대결에서. 이게 올 시즌에도 얘네들이 양팀 맞대결이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이 오클라호마가 한창 잘할 때야. 지금처럼 오락가락할 때도 아니고 한창 잘할 때인데, 세크라멘토가 오클라호마를 100점 미만으로 묶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오클라호마는 막 경기당 막 120점 정도 기본으로 받고 그랬었는데, 이때 세크라멘토가 또 팍스도 없었거든. 제가 그래서 오클을 세게 태웠는데 그때 조져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오클이 세크한테는 약한데, 저는 뭐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는 세크라멘토 프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제가 오늘 조금 준비를 많이 한 경기는 아내컵 결승을 저는 뭘 노려볼 거냐 오늘. 일단은 양팀이 조별리그에서 나이지리아가 한번 승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코트디부아르가 결승에 올라간 건 2006년에 이집트 이후 개최국이 개최국이 결승에 오른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뭐 이집트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했는데, 역대 이제 개최국이 아내컵에서 개최국이 결승에 올라간 게 총 6번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을 우승했다고 하고, 한 번 이제 나이지리아가 카메룬한테 승부차기로 자빠졌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코트디부아르가 어쩌면은 결승에 또 오른 팀이니까 우승 가능성이 꽤나 높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지리아는 이제 8번째로 아내컵 결승에 올랐고, 이집트랑 가나 다음으로 역대 네이션스컵에서 결승에 가장 많이 오른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집트랑 가나가 총 9번 정도 결승에 올랐다. 코트디부아르도 역대 결승에 4번 올라갔다고 해요. 4번 올라갔는데 그 4번 전부 다 무득점. 한 번도 결승에서 득점한 적이 없다, 코트디부아르가. 92년, 2006년, 2012년, 2015년 이렇게 총 4번 올랐어. 2015년에 우승, 2006년, 2012년 준우승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트디부아르나 나이지리아나 얘네들이 양팀 다 선제골 성공시키면은 수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코트디부아르는요, 선제골을 넣은 경기 18경기 중에 17승 1무, 선제골 넣고 졌던 게 2010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선제골 넣으면은 17승 1무였다. 반대로 나이지리아도 선제골을 넣은 경기는 22경기 19승 3무. 이런 식으로 오늘 어디든지 양팀 중에 어느 곳이든지 선제골을 박은 팀이 저는 극우세일 거라고 봅니다. 양팀 다 보면은 선제골 넣고 자빠졌던 기억도 별로 없고, 막 역전승 이런 거는 저는 오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부터 이 경기는
정확한 스코어를 때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역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요 1대0. 이제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쭈루룩 열렸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게 스코어가 몇 대 몇으로 끝났냐, 1대0으로 끝난 적이 8번, 0대0이 7번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점수 차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1점 차로 1대0으로 한 골 넣고 끝나거나 혹은 0대0으로 끝나거나, 그게 네이션스컵 결승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점수였다. 그리고 2002년 이후, 2002년 대회 이후로 11번의 결승 동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11번의 결승 동안 9번이 1대0 아니면 0대0으로 끝났다고 해요. 뭐 전력 차도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0대0 무승부, 그거 이제 기록식 가시면은 정확한 스코어 맞추는 거 있거든요. 저는 0대0 하나 찔러 넣을 거고, 그리고 저는 조금이라도 이제 우세한 쪽이라면 나이지리아라고 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1대0승, 둘 다 배당이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승부 갈 수도 있겠지만 무승부 배당 2.8이고 저는 한번 정확한 스코어 베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오늘 뭐 전체적으로 축구들이 이거 승부 봐야겠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오늘 그냥 다 막 3폴더 정도 해가지고 고배당 노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할 건데, 나이지리아가 2010년에 이집트한테 한번 3대1로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한 이후로는 그 뒤로 쭉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들에서 그 뒤로는 28경기 동안 16실점이다. 경기당 0.57실점이고 이 기간 동안 16실점 중에 오픈플레이 실점, 그러니까 뭐 세트피스라든지 페널티킥, 뭐 프리킥, 코너킥 뭐 등등 이런 세트플레이 실점이 8번, 오픈플레이로는 8번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나이지리아가 지금 굉장히 단단합니다. 정규 시간의 실점이 지금 2실점밖에 없는데 이번 대회 오픈플레이 실점도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돼가지고 그만큼 나이지리아의 수비력을 높게 살 것 같고, 그래서 좀 나이지리아 쪽을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기본적으로는 뭐 무승부도 나쁘진 않은데 승리하는 쪽이라면 저는 나이지리아가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기록식으로 0대0 혹은 또 나이지리아의 0대1 승 이런 것들 한번 뭐 소액으로나마 태워보려고 합니다. 둘 다 배당이 한 5배 정도 돼가지고 저는 오늘 한번 그런 거 노려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경기인데요. 자, 일단은 맞대결상으로도 최근에 2020년대 이후로는 슈투트가르트가 마인츠한테 진 적은 없었다. 4승 2무 정도로 나쁘지 않고 홈이든 원정이든 가리지 않고 마인츠를 이렇게 많이 제압을 했던 모습이 있고요. 특히나 그 일반 승이 한 번, 마헨이 지금 이렇게 4번 정도 관찰이 돼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마인츠가 잘 나가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올 시즌에 마인츠는 강등권에 이렇게 처해 있는 상태고,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3등의 위치에 있죠. 챔스까지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양 팀의 최근 뭐 이런 전적 같은 거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가 요즘에 살짝 부진한 건 있다. 근데 오늘 홈 경기거든요. 슈투트가르트의 홈만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단단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요. 홈에서 지금 시즌 11승 1무 1패, 중간중간에 뭐 클럽 친선 이런 거 빼고 11승 1무 1패고요. 마인츠는 이렇습니다. 올 시즌에 분데스리가 이렇게 승리가 없어요. 뭐 그런 것들 눈에 띄고 해가지고 올 시즌에 이렇게 뭐 한 번 승리한 건 있긴 있는데, 최근에 10경기 동안 원정에서는 6무 4패, 올 시즌 토탈로 보면 1승 6무 8패예요. 1승 6무 5패. 1승 6무 5패고, 리그만 보면은 6무 4패다. 6무 4패. 이런 것들 구경했을 때는 뭐 딱히 오늘 마인츠가 힘 좀 써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마인츠의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무승부가 많거나 이런 거는 눈에 띄긴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 하면은 기라시라든지 운다프 이런 친구들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세르주 기라시가 여기저기 뭐 첼시, 밀란 이런 팀이랑 연결되고 있는 좋은 공격수다 이런 소리는 들리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이건 좀 버스트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도 하고 있고,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좀 이게 분데스리가의 특성상 조금 오바가 많이 나오고 좀 오픈 플레이 하는 그런 분데스리가의 특성상 조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 딱히 막 뭐 어떤 클래스가 느껴진다, 훌륭한 공격수다 이런 느낌까지 나는 잘 못 받겠더라고. 근데 대신에 또 이제 한 명 더 있죠. 운다프라고. 이 운다프라는 친구가요, 최근에 라이프치히전에 해트트릭을 했었고 최근에 6경기 동안 5골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마인츠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오늘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괜찮은 홈 성적도 있고, 올 시즌에 슈투트가르트의 리가 홈 전적 나쁘지 않은 편이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여러가지 면에서 홈원정 격차나 최근 분위기나 뭐 상대 전적 여러가지 면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안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슈투트가르트가 일반승 배당은 좀 낮은 것 같고 마헨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요. 라리가 2경기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라리가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일단 세비야 대 오늘 꼬마가 있는데, 저는 단순히 세비야가 뭐 직전 경기 때 바이에카노 상대로 이렇게 승리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세비야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최근에 꼬마가 홈에서의 그런 무패 행진이 끊겼어요. 빌바오한테 패배를 하면서 홈에서의 무패 행진도 끝났는데, 그리고 또 꼬마가 홈에서는 압도적이지만 원정에서는 이렇게 뭐 많이 패배하는 그림도 있고, 라스팔마스, 바르시아, 빌바오, 지로나 이런 팀들한테는 뭐 질 법도 하죠. 라스팔마스도 홈 강자에다가 빌바오, 지로나, 바르시아 다 만만치 않은 팀들이다 보니까. 근데 나는 이거 단순히 뭐 꼬마가 그렇다고 아주 지금 폼이 낮은 것도 아니고, 뭐 레알 상대로 했던 경기나 저는 꼬마가 막 전력이 지금 어디 좀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경기들을 봤을 때는 뭐 딱히 지금 큰 결장도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나는 그 꼬마는 팀이 전반적으로 좀 청신호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거 단순히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세비야보단 지금 꼬마가 훨씬 더 좋은 팀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비야도 한창 막 안 좋았을 때 비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좀 두 경기 정도 승점도 챙겨가고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세비야 대 꼬마 딱 둘이 붙는다. 저는 이거는 그래도 뭐 꼬마 쪽을 보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요즘에 분위기 차이라든지 여러모로 세비야를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없다,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헤타페 경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뭐 여러 차례 올 시즌에 헤타페에서 보르하 마요랄이라든지 그 메이슨 그린우드 이런 친구들이 훌륭한 활약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헤타페가 홈인데, 헤타페도 나름대로 홈 강자입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헤타페가 올 시즌에 이렇게나 긴 기간 동안 작년 성적도 있지만은 이 정도 기간 동안 초반에는 홈에서 상당히 강력했었다, 그런 것들도 있고, 물론 뭐 그 이후에는 바이에카노한테도 지고 레알한테 패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레알전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기력하게 패배는 하긴 했지만은, 이게 저쪽 셀타비고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뭐 이렇게 셀타비고가 오사수나 잡고 뭐 이런 것들은 보이긴 보여.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셀타비고가 아스파스가 지난 뭐 한 10년 동안 셀타비고에 몸나갔던 10시즌 동안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하고 거의 뭐 셀타비고에서 구단 레전드의 반열에 드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골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면모들 때문에 셀타비고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셀타비고에는 그리스탄 두비카스 두비카스 같은 친구들이 잘해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아스파스를 중용하고 있더라, 그런 것들도 관찰이 되고, 뭐 이 경기도 제가 뭐 대단히 어떤 뭐 단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두 팀 붙는 건 전 헤타페 쪽 승 보고 싶네요. 근데 제가 이제 경기를 봤던 거에서 헤타페가 조금 더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 경기는 뭐 별다른 대단한 뭐 단서는 없지만은 마요랄의 올 시즌 득점 행진이라든지 그린우드라든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보르달라스 감독 좀 좋아한다고 했었었죠. 옛날에 막 비아레알 지휘하던 시절부터 등등 해가지고, 그냥 저는 딱 그냥 이거 팀 이름만 봤을 때 이거 헤타페 쪽 좋아 보인다.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마땅히 셀타비고 쪽을 좋게 볼 이유도 별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막 요즘 그래서 오늘 제가 뭐 ATM이나 헤타페나 햄무라든지 마헨이라든지 그런 거를 노리지는 않을 텐데, 기본적으로 양 팀 다 배당이 괜찮더라고요. 오늘 저는 느바도 적고, 느바도 사실 어렵고, 축구도 막 이런 지표상으로 크게 내보일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많은 금액으로 임하지는 않을 텐데, 일반승 쪽으로 이 두 경기는 일반승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일반승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탈리아 리그는 제가 오늘 한 두 경기 정도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경기들은 잠깐 얘기하면, 피오렌티나 대 프로시노네. 피오렌티나가 막 그 챔피언스 리그권까지 비빌 정도로 막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기록이 안 좋아요. 이렇게 3경기 연속으로 패배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슈퍼컵 진 거야, 그런 거 그렇다 치고. 어려운 상대들, 인터밀란 만나서 지고, 레체한체도 이거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레체가 90분에 2골을 터뜨립니다. 추가 시간에만 2골 넣고 이러면서 피오렌티나가 자빠졌었다, 이런 것들 보니까, 제가 맨날 말하지만 프로시노네는 그 의외성이 상당한 팀이다. 전반적으로 선수단은 또 젊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혹시 이 경기 나는 피오렌티나 쪽 좋게 보고 있다, 그런 분들은요, 프로시노네의 원정선적 같은 거 고려하시면은 갈만도 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프로시노네가 이렇게 코파 지우면은 리그만 따졌을 때 프로시노네의 지금 리그 원정 성적 이렇습니다. 올 시즌에 프로시노네가 원정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런 팀이라 가지고 나는 오늘 피렌체 땡기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근거로 베팅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요즘에 피오렌티나 흐름을 봤을 때는 썩 땡기진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얘기할 만한 경기가 베로나 경기도 얘기를 할 만하거든요. 몬자 대 베로나도. 이게 베로나가 제가 모기업의 그 재정난 때문에 선수들을 많이 팔아치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새끼들이 이상하게 막 쉽게 무너지지는 않더라고. 직전 경기 나폴리전도 제가 그거 시간대가 괜찮아서 봤는데,
선제골 넣고 좋았었죠, 베로나가 사실은. 근데 크바르치엘리아가 요즘에 좀 잘하고 있기도 하고, 크바르치엘리아 슈퍼골에다가 나름대로 베로나가 그렇게 막 쉽게는 안 무너져요. 로마한테도 2대1로 막 햄무권까지는 하고, 프로시노네랑도 비기고, 최근엔 또 엠폴리 상대로 이렇게 뭐 홈에서 승리도 하고, 인터밀란한테도 또 2대1로 막 잘 비볐어, 나름대로. 그러니까 막 선수 이적은 많이 시키고 빵꾸난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얘네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더라. 제가 뭐 맨날 몸짜는 뭐 좀 이제 중위권 치고는 괜찮은 그 허리라인 가지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막 베로나 상대로 아주 우위를 쉽게 점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무승부 같은 거 태워볼까 하다가, 굳이 오늘 막 경기들에 이렇게 막 소액이라도 쏟을 만한 날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좀 가볍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얘기할 만한 경기가 볼로냐 대 레체, 밀란 대 나폴리 이렇게 있고, 제노아 대 아탈란타도 양팀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경기도 좀 사실은 아탈란타 쪽이 조금이라도 나은 건 맞는데, 일단은 제노아가 이렇게 최근에 무패행진 달리고 있고, 이 기간 동안 세리아 8경기 무패행진 달리는 동안 유벤투스랑 비기고 인터밀란이랑 비기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되게 까다롭습니다. 얘네가 막 쉽게 일단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아탈란타가 조금이나마 더 좋은 팀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제노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또 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아탈란타가 최근에 이래. 볼로냐한테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7경기 연속 무패행진 6승 1무 막 이러고 있어서, 꺾은 팀들, 상대한 팀들이나 뭐 제압한 거,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는 아탈란타 쪽의 승리를 들어주고 싶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기세에 있는 팀들을 배팅할 이유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기도 아마 패스할 것 같아요. 양팀 다 기세가 너무 좋고, 저는 뭐 제노아의 무승부 같은 거 한번 볼까? 그렇게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그것도 이게 대단히 끌리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안 할 경기들은 제가 가볍게만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얘기할 만한 경기, 먼저 밀란 대 나폴리인데, 예상 선발 명단이 지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오시멘이 없는 나폴리. 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메오네를 그렇게 높게는 안 봐요. 옛날에 뭐 그 어디였지, 피오렌티나? 그렇게 좀 옛날에 베로나 시절도 있었고, 제가 나름대로 좀 길게 지켜는 봤는데, 글쎄 막 두드러지게 이 친구가 뭐 유망하다 그런 생각 나는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폴리도 어거지로 그 오시멘이 없으니까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체격도 좀 되고, 다른 뭐 걔 누구야, 라스파돌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체격도 좀 되는 편이고, 오늘 나폴리가 3-5-2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 나는 이게 나폴리한테 잘 안 어울리는 전술이라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나폴리는 센터백이 우수한 선수도 별로 없고, 센터백 뎁스도 얇은데 이렇게 3백 쓰는 건 조금 약간 낭비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지금 중원도 앙귀사,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작년이랑 같은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트카 말고는 다른 친구들이 폼이 많이 내려왔고, 지엘린스키는 이제 좀 있으면 인터밀란으로 거의 뭐 이적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그래서 나폴리에서 한 5-6년 뛰었는데 고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사실 뭐 경기도 요즘에 많이 안 뛰고 있고 폼도 썩 좋아 보진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나폴리가 지금 오시멘 이탈도 있고 메렛도 빠져 있고, 저는 전술 자체가 그렇게, 물론 맞자리 감독은 원래 이게 딱 부임하고 초반에 사사판 같은 거 썼지만은 원래 3백이 맞는 감독이기는 한데, 글쎄 나는 이 전술이 크바르치엘리아도 윙에서 쓸 때가 좋지, 세컨탑으로 쓰면은 그렇게 막 아주 막 위협적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사실은 나폴리의 전술이 일단은 좀 마음에 안 들고요. 밀란은 뭐 4-2-3-1 늘 좋죠 요새는. 좀 센터백 데스가 얇아졌다, 부상이 너무 많다 센터백에. 토모리, 또 누구야, 칼룰루, 또 누구였지, 하여튼 뭐 센터백들 부상이 많고, 막 테오에 렌나 막 땜빵으로 쓰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밀란은 지금 이런 선수들로 많이 쓰고 있고, 4-2-3-1로 굳어진 지 꽤나 됐어요. 여전히 레앙이 폭발적인 활약 중이고, 지루도 골 많이 넣고, 저는 그냥 이거는 사실은 자연빵으로 막 나폴리가 오시멘 같은 애들 다 풀주전으로 맞붙어도 밀란이 크게 꿀릴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폴리에 좀 그 결원도 있는 상태고 결원도 있는 상태이고, 밀란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양 팀의 뭐 역대 맞대결이나 이런 거는 나폴리가 밀란 원정 같아도 몇 번 이기고 그런 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그냥 저는 단순히 밀란 쪽을 조금 더 이제 끌리게 본 것 같습니다. 밀란이 아탈란타한테 막 지고 이런 건 있었지만, 당장 최근에 잘 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나폴리의 최근 성적 보면은 확연하게 양 팀의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최근 분위기라든지 좀 선수 이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밀란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밀란 쪽을 선택을 할 것 같다. 오늘 제가 뭐 막 이 경기도 뭐 햄무나 이런 거 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밀란 승쪽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밀란 경기들이 나름대로 오바가 많이 관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7경기 연속으로 오바가 나고 있거든요. 물론 나폴리라는 팀이 애매해. 나폴리는 늘 언더오버는 애매한 팀인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아요. 요즘에 밀란 경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좀 오바 쪽이 땡기네요. 그래서 밀란 승에 오바 쪽 보고 있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튼 이 경기도 저는 밀란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로냐 대 레체는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레체의 원정 성적이 이렇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볼로냐는 사실 얘네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한참 좋았었어. 올 시즌에 이제 초반부터 쭉 좋은 기세로 밀고 나가다가 중간에 피렌체한테 한번 꺾이긴 했지만은 계속 긴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볼로냐가 주춤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춤하기 시작하고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가 직전 사스올로한테는 4대2로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제가 뭐 어제도 말했지만 사스올로가 투자 대비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좋게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 볼로냐가 이게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전환 국면을 맞이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밀란이랑 비긴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밀란이 페널티킥 2개 놓친 경기였다. 그런 이제 졸전 끝에 마지막에 오르솔리니한테 또 페널티킥 내주면서 비겼거든요. 한마디로 사실은 밀란이 뭐 한 4대1 정도로 편하게 갈 만한 경기였었다. 중간에 이렇게 테오 에르난데스랑 지루 둘 다 페널티킥을 놓쳤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볼로냐를 막 그렇게 좋게 보긴 힘든 것 같고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레체가 원정에서는 이렇게나 올 시즌 부진하다. 올 시즌은 아예 레체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막 볼로냐를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그나마 고배당 갈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것들 노려볼 것 같은데 양팀 다 무승부가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올 시즌 세리아에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두 팀들이 이렇게 만난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무승부도 괜찮은 것 같고 조금이나마 승리 가능성이 높은 쪽은 그래도 홈팀 볼로냐인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해가지고 이게 볼로냐의 일반승 배당도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뭐 햄무나 무승부인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은 볼로냐의 햄무 쪽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